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1983년 미얀마 랭군에서 있었던 아웅산 테러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북한 공작원이 침투해가지고 아웅산 미얀마의 독립투사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기로 되어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원격 조종으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안내를 맡은 장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이 더뎌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북한 공작원이 나팔을 부니까 대통령이 도착했다 해가지고 터뜨렸는데 미리 와 있던 한국의 장차관급 17명이 현장에서 폭사했습니다. 그것을 지령한 자는 김일성, 김정일이죠. 이에 대한 보복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면은 군사 충돌로 가고 88 서울 올림픽이 날아가 버린다 하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그나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돌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살기, 위험하게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5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암살 하루 전에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한 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라빈 수상이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은 아마도 요사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라빈 수상과 페레스 외무장관 그리고 피엘로 아라파트 의장 사이에 상당한 인간적 교감이 있었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두 국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동족에 의해서 젊은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네타냐후 정권인데 네타냐후 정권은 너무나 극우적 그리고 유대교 원리주의적 영향권에 들어가서 이런 평화 노선이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 인물의 암살이 역사를 바꾼 대표적 경우인데 막 그런 인연도 해서 저는 이스라엘에 몇 번 가고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하고 해서 그런 경험을 모아서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 뒷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만든 두 나라. 바로 20세기의 MVP 국가죠. 그게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전 드라마를 만든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더구나 그 전투 장면이 텔레비전,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마치 실황 중계 방송하듯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고를 드립니다. 또 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자료를 또는 기사를 많이 올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9일 오전 현재 상황을 한번 일별을 해보겠습니다. 인명피해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최소 700명입니다. 피납자는 15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살한 침투 하마스 무장 세력은 약 4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이런 수치가 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폭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 4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상방 합치면은 5,000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19일 동안 계속된 1973년 제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군은 약 2,500명이 전사했는데 비율로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지금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입니다. 또 어제 이스라엘 강요회의가 공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하마스 무장대가 이스라엘로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8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불패의 강구를 상대로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가슴에 쌓인 분노와 증오심이 투지로 전환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내의 아랍인 거주지 라하트에 사는 운전사 유셉 지하드네라는 사람이 하마스가 로켓포를 쏘아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음악 페스티벌 장소에 태워다 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데려다 준 장소로 차를 몰고 가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을 30명쯤 태우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실어다 준 사람들도 다 구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총 맞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그는 이스라엘의 포렌식 연구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촌이 하마스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고 죽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같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부터 당했다는 이야기죠. 유셉 씨는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어떤 폭력이나 살육에도 반대한다.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 누구든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을 차단한 철조망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공터에서 지난 7일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약 3,500명이 모였는데 이곳을 하마스 무장 세력이 덮쳐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현재 약 260명이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한 곳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다수가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오토바이에 25살 된 여성 노아 아르가마니를 태우고 달리는 영상이 텔레그램에 올라가가지고 그 가족이 확인을 했는데 같이 있었다는 노아의 남자친구는 따로 납치되어 갔다고 합니다. 춤을 추던 관중들이 총격을 받고 달아나는 모습, 이들이 차를 타고 탈출하는데 교통체증을 일으켜가지고 100여 대의 차를 버리고 숲으로 달아났고 버린 차는 총격을 받아 불에 탄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숲으로 달아난 사람들을 하마스가 찾아다니면서 사살하거나 데리고 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역에 가까운 키부츠 집단 농가입니다. 키부츠와 페스티벌 행사장 옆 숲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니 애쉬라는 사람의 부인, 어린 두 딸, 장모가 한꺼번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휴대전화 추적으로 이들이 가자 지역으로 끌려간 것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납치해간 100명 이상의 인질을 인간 방패나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죄수들과 교환용으로 쓸 것이 분명합니다. 질라드 샬리트란 병사가 2006년에 가자지구 침공작전 때 하마스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5년 뒤에
이스라엘 감옥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1000명을 풀어주고 한 사람을 송환받았습니다. 1대 1000의 교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질들을 이용할 때 과연 하마스 소탕 작전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당국은 9일 현재 최소 150명,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 대공세의 중요한 목표가 이런 인간 사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UN 구호단체에서는 가자 지역에서 집을 버리고 피난에 나선 사람이 약 12만 3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하마스 관련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나 주거지역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리 어디를 때리겠다는 예고는 한다고 그럽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가자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등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멕시코인, 태국인, 우크라이나인 등 한국인은 없는 모양입니다. 다행입니다. 텔라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 LR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뿐 아니라 미국도 하마스의 공격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외 감옥 같은 가자 지구에 대하여 거의 완벽한 인적, 기술적 정보 수집망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런 정보 실패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키부츠 거주자들은 하마스가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예비군과 정보기관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내분이 정보 실패의 한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습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6.25 남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습을 허용하면 이렇게 강력한 군대도 이런 거지 군대한테 당합니다.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정보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